60세가 넘으면 근육량이 매년 1%씩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식욕도 줄고 씹고 삼키는 힘도 약해지다 보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순히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낙상 위험, 면역력 저하, 골다공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계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사실 계란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더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근감소증을 막고 활력을 지키기 위해 챙겨야 할 계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닭가슴살은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 식품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건강을 챙기는 모든 연령층이 애용하는 고단백 식품이죠. 특히 100g당 약 23g의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하면서 지방 함량은 2g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하거나 지방 섭취를 줄이려는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체내 단백질 합성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젊었을 때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단백질을 더욱 의식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선 하루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이 권장되며 이는 하루 약 7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을 닭가슴살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닭가슴살은 퍽퍽해서 못 먹겠다, 소화가 안 된다 는 이유로 멀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조리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퍽퍽한 느낌을 줄이려면 닭가슴살을 얇게 썰어 유린기처럼 살짝 전분을 입혀 데치거나 수분을 머금을 수 있도록 찜기에서 삶거나 저온에서 익히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한 생강이나 마늘, 올리브유와 함께 절이면 풍미도 살고 위장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닭가슴살은 흰살 고기이기 때문에 붉은 고기에 비해 포화지방이 적고 소화 흡수도 빠릅니다. 요리 시 너무 센 불에 오래 익히면 단백질이 뻣뻣해지고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중약불에서 천천히 익히거나 수비드 방식으로 조리하면 훨씬 부드럽고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닭가슴살에는 비타민 B군, 특히 비육가 풍부하여 면역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되며 기력 회복에도 유익합니다. 무엇보다도 가격 대비 영양가가 높고 다양한 요리로 응용 가능하다는 점이 닭가슴살의 큰 장점입니다. 스팀 닭가슴살을 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가는 건강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노년기 단백질 보충을 위해 닭가슴살을 꺼려 하셨던 분들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리해서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고단백 식단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연어는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식품 중 하나로 꼽는 생선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단백질이 풍부해서만이 아니라 노화 방지, 혈관 건강,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연어는 100g당 약 20에서 22g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이 단백질은 생물가가 높고 체내 흡수율이 뛰어난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중요한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 상처 회복에 효과적인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연어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EPA와 DHA로 대표되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들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같은 노년기 주요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뇌 건강과 관련해서는 DHA가 기억력과 인지 기능 유지에 관여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과 노화로 인한 뇌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어는 식감이 부드럽고 비린내가 적기 때문에 씹는 힘이 약해진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년기에 더욱 적합합니다. 구이, 찜, 수비드, 스테이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으며 레몬즙이나 딜, 허브와 함께 곁들이면 연어 특유의 향을 줄이고 풍미는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지방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조리에도 쉽게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년기의 식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로 섭취하는 것 외에도 훈제 연어나 연어캔을 활용하면 더 간편하게 단백질과 오메가3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 훈제 연어는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하루 1회 50에서 7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생연어나 구운 연어는 주의해서 3회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뇌 건강과 심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덧붙여 연어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 외에도 비타민 D,
셀레늄, 비타민 B12, 아스타잔틴 등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과 염증 완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스타잔틴은 눈 건강에도 좋고 피부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연어는 단순히 단백질 식품 이상의 가치를 지닌 음식입니다. 근육은 물론 혈관과 뇌, 면역력까지 생각해야 하는 60세 이후 식단에 꼭 포함시켜야 할 핵심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소화되고 흡수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고 위산 농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고기류처럼 섬유질이 많고 질긴 음식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특히 추천되는 단백질 식품이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에서 얻은 식물성 단백질로 소화 흡수율이 매우 뛰어나고 식감도 부드러워 치아 건강이 좋지 않거나 위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아주 적합한 음식입니다. 100g 기준으로 단백질 함량은 약 8g 정도인데 계란 하나가 약 6g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고기류나 닭가슴살처럼 높은 함량은 아니지만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을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속 있는 선택지입니다. 두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위장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삶거나 데치기만 해도 바로 섭취할 수 있으며 조리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신도 가능합니다. 국, 찌개, 반찬, 샐러드, 심지어 스무디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어 식욕이 없거나 음식의 텍스처에 민감한 노년층에게도 부담 없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부는 단백질 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철분, 식이섬유 등 노년기 건강을 위한 여러 영양소를 함께 제공합니다. 특히 두부 한 모에는 칼슘이 약 200에서 300mg 정도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체내 칼슘 흡수를 돕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도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뼈 건강 외에도 심혈관 질환 예방,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 항산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또한 두부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는 식품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을 걱정하는 분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기나 유제품은 아무리 고단백이라 해도 포화지방이 많은 경우가 많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죠. 이런 측면에서 두부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단백 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혹 두부를 먹으면 속이 찬다거나 가스가 찬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럴 땐 두부를 살짝 데쳐서 찬물을 빼고 조리하면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또한 간장이나 장아찌류와 함께 짭짤하게 먹기보다는 채소와 곁들이거나 들기름에 살짝 구워 담백하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무엇보다 두부는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 쉬우며 조리법도 간단해서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하루 한 끼에 두부 반모 정도만 추가해도 단백질 섭취량을 크게 늘릴 수 있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간식이나 야식 섭취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따라서 두부는 60세 이후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 분들께 쉽고 효율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선택입니다. 노년기에는 예전보다 식사량이 줄고 끼니를 거르거나 간단히 때우는 일이 많아지죠. 문제는 이렇게 식사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도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근육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근감소증은 단순히 체력 저하뿐 아니라 낙상사고, 회복력 저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하루에 한두 번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지방 그릭 요거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를 걸러내 수분을 줄이고 단백질을 농축시킨 제품입니다. 이 과정 덕분에 일반 요거트보다 2에서 3배 더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100g 기준으로 약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제품들도 흔합니다. 비슷한 양의 계란이 약 6g인 점을 생각하면 계란보다 확실히 높은 단백질 효율을 자랑하죠. 무엇보다도 식감이 부드럽고 별다른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노년층에게 큰 장점입니다. 치아 건강이 약해졌거나 씹는 게 불편한 분들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고 과일이나 견과류를 곁들이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욱 균형 있게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블루베리, 아몬드 등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식이섬유, 불포화지방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완전한 간식이 됩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외에도 칼슘, 비타민 B군,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 유지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B와 B12는 에너지 대사와 뇌 건강에 관여하며 장 건강을 책임지는 유산균은 면역력 향상과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죠. 특히 장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60대 이후에는 유산균 섭취가 건강 유지의 핵심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선택할 때는 무가당, 저지방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는 설탕이나 시럽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형 요거트도 많은데
이런 제품은 오히려 당분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해요. 대신 플레인 저지방 그릭 요거트를 베이스로 하여 직접 과일이나 견과류를 추가하면 훨씬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또한 간식으로만 먹을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나 저녁 대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릭 요거트는 노년기의 단백질 전략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에도 가볍게 떠먹기만 하면 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한 날에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은 시중에서 국산 원유로 만든 고단백 그릭 요거트 제품들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졌고 가격도 예전보다 많이 합리적이 되었습니다. 하루 1컵 150에서 200g 정도의 그릭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한다면 계란 2개 분량의 단백질의 유산균, 칼슘,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효율적인 건강 간식이 되는 셈입니다. 요약하자면 저지방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며 조리 없이 먹을 수 있고 맛도 좋아 노년기 건강 관리에 딱 맞는 고단백 간식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땅콩버터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달콤한 잼 대용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알고 보면 놀라울 정도로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진 식품입니다. 100g당 단백질 함량은 무려 25g 전후로 이는 계란 4개에 해당하는 양이죠. 한 스푼만으로도 4에서 5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고밀도 영양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식사량이 줄면서 고단백 식품을 적은 양으로 자주 섭취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땅콩버터는 훌륭한 보조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아나 소화기관이 약해진 분들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고 빵이나 바나나 등에 곁들여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리 없이 간단하게 고단백 간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땅콩버터는 단백질뿐 아니라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 항산화, 장 건강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불포화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유지시켜줘 심장 건강이 걱정되는 노년층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 조절입니다. 땅콩버터는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만큼 지방과 열량 또한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100g당 열량이 약 600칼로리에 달하고 대부분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심코 많이 섭취하면 체중 증가와 혈중 지방 수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섭취량은 한 스푼 약 30g이 적당하며 이를 통밀빵이나 바나나, 오트밀 등에 곁들여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제품 선택입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땅콩버터가 있지만 설탕, 소금, 트랜스지방 등이 첨가된 제품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하고 100% 땅콩, 무가당, 무염,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국내산 땅콩으로 만든 건강 땅콩버터도 많이 나와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장점입니다. 이외에도 땅콩버터는 혈당지수가 낮아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과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며 간식으로는 물론 식사 대용이나 운동 전후 영양 간식으로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또한 노년기에 흔한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보관하고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매우 실용적인 식품입니다. 즉, 땅콩버터는 단백질이 풍부한 동시에 다양한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식품으로 양과 품질을 잘 따져 먹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매일 식단에 조금씩 포함시킨다면 근육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 습관 함께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